선택하신 여러분들 카드 살펴볼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적인 상황 또는 애정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적인 상황이 어떨까? 여러분들의 연애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연애를 하고 계시나? 어, 1번 선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솔직히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진짜 모태솔로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는 모태솔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동안 나는 일을 한다고 또는 시험을 준비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를 그동안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나 좋다고 이렇게 추파를 던지거나 또는 유혹을 하는 사람들은 있었으나 나의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는 연애대운 연애를 제대로 시작해본 기억이 좀 오래전이다. 이럴 수 있고 아니면 또는 모태솔로다. 싱글의 지금 느낌이 되게 강해서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솔로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연애적인 느낌이 강하다라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한 번은 시작해봐야 되지 않겠나 어떤 생각 때문에 1번을 선택을 하신 거로 보여지지만 지금은 딱히 뚜렷하게 옆에서 누군가가 있습니다 라는 게 카드에서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혼자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 그것도 뭐 얼마 전에 이별을 하셨네요. 아니면은 뭐 좀 요렇게 했네요. 요런 것보다는 진짜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을 못 해보셨다. 그게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이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또는 열심히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를 좀 선을 긋고 살았다. 요런 것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2024년 여러분들이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되신다. 그렇다면 어떤 연애를 시작하게 될 건지를 바로 보겠습니다. 어떤 연애를 하게 될 건지. 어떤 연애가 시작이 될까? 연애를 하게 된다면 어떤 연애를 시작하게 되나? 시작이 바로 들어오네요. 자, 이거는 아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즐겁고 이제는 정말 조금 서툰다 하더라도 설레이고 정말 말 그대로 와 이제 진짜 시작을 한다. 요런 느낌이 강하다는 거예요. 왜 얼굴만 봐도 재밌는 거 있죠. 웃음이 빵빵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요. 와 이게 시작인가 보다. 요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연애가 시작이 되고요. 마냥 즐겁고 재밌고 웃음만 빵빵 터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좀 진실되고 순수하고 또는 신뢰감도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애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소울메이트가 같이 떠요. 나는 오랫동안 연애를 쉬었건만 또는 내가 모태솔로인데 이런 게 소울메이트라는 걸까? 이런 게 영혼 단짝이라는 걸까? 뭔가 얘랑은 많은 말은 하진 않았지만 우리 관계에서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 뭔가 얘랑 나랑 비슷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런 게 막 얘랑은 많이 통하는 것 같아. 막 이런 것들이 느낌적으로 많이 교류가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런 연애를 여러분들은 좀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어설프게 시작이 된 것 같고 웃음만 빵빵 터지고 즐겁고 이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이 감정적인 교류가 좀 묵직한 게 오면서 저릿저릿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좀 애잔한 것도 있고 근데 왜 이 사람한테는 무한한 신뢰감도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조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작을 하시게 되나? 똑같이 카드가 뜨네요. 여기도 아이 카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여러분들 딱 시작 카드가 떠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그래 뭐 한번 해보지 뭐 연애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하게 시작이 돼요. 이게 동갑내기 비슷하거나
여러분들보다 조금 어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연상을 만났다 하더라도 나를 너무 상대가 순수하게 이렇게 아이처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아이같이 마냥 그렇게 되는데도 그게 서로가 뭐 철없이 본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런 식의 연애가 시작이 된다. 그런데 뭐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재는 것은 아닌데 부끄럽다 보니 또는 이게 어떻게 다가서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보니 감정을 무조건 다 드러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면을 쓰는 시간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약간의 누군가의 도움이거나 아니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순수하면 어때요? 아무래도 순수하다 하더라도 각자가 살아온 방식이나 또는 나이대가 조금 있다 보니 왜 10대 때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어떤 매개체가 필요할 수 있거나 또는 와, 이 명분을 삼아서 이 아이한테 한 번 더 연락을 해볼까? 요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주변에 우리가 친구들이 있다. 또는 어떤 단체 속에서 만났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도움이 조금은 필요할 수가 있겠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만 집중이 되고 계속 생각이 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도 신뢰라는 카드가 떴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신뢰라는 감정이 서로에게 싹 트거나 좀 어느 순간 누군가가 용기라는 게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감이 싹 트는 순간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가늠만 해보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과정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디어 찰떡 같은 관계인가 봐. 이러면서 마음이 더 확 불타오른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는 계속 같이 있고 싶고 이 사람만 생각하면은 열정도 불타오르고 와, 나 드디어 나의 이제 단짝 같은 단짝을 만났는가 봐.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을 올해 상반기 때 만나는지 하반기 때 만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상반기인가 하반기인가. 자, 상반기. 다음은 하반기. 야, 이거는 카드가 그대로 나오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반기 때는 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났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좀 낮아요. 예를 들면 만났잖아요. 만나도 이게 뭔가 관계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속이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는 큐피트가 바로 떴죠. 관계 자체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 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딱 온다라는 거예요. 하반기는 이제 7월 이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나야지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났잖아요. 딱히 내 마음에 안 든다든가 내가 마음에 들어도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뭔가 자꾸 뻐그러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큐피트,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 느낌이 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반기 이후가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SNS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SNS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또 믿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자, 잠시만요. 이거를 좀 볼게요.
그걸 믿지 못한다는. 자, 그래서 어쩌면 이런 기간들이 필요할 수 있거나 약간은 서로가 다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쩌면 보여졌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자, 책이 나왔지만 이 정보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 알기는 어려울 수는 있다라는 거라. 그렇지만 시간을 두고 좀 알아보고 뭐 요즘 뭐 인스타나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드러나는 거에만 너무 혹하지 말고 찬찬히 알아간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을 하든지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지. 아, SNS에서 만나라고 했지? 내 마음에 드네. 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지만 그럴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좀 조심해서 선별을 해서 만나야 될 수는 있다. 그렇게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SNS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왜냐하면 굉장히 그 사람 자체가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는 것만 내가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거나 또 혹할 수 있거나 또는 이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믿지 못할 사람이 아닌데도 너무 이 사람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보다 보니 정말 정작 봐야 할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하고요. 잘 보시면서 쭉 풀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SNS 상이나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은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좀 클 수 있겠다. 그렇게까지 리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플이나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리딩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라면은 이런 연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SNS 상에서 사람을 만나서 하반기에 가능성이 좀 훨씬 더 열려 있을 수 있다. 상반기에는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때는 뭐 탐색전을 가질 수 있거나 들어오더라도 손만 시끄럽고 헤어졌다. 뭐 끝나고 잠시 잠깐만 만나고 뭐 별로 좋지 못하게 끝날 수 있고 근데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반기 때 맺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상반기 때 지쳤다 하더라도 포기는 하시지 말고 하반기까지 뭔가를 쭉 해보셔라.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1번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선택하신 여러분들 카드 살펴볼게요. 현재 연애적인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연애적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적인 상황이 어떨까? 여러분들 결혼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짝이 있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할 사람이 있거나 그런데 나 지금 솔직히 누군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외로운 상황이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다리는 연락이 있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나는 함께 하는 사람은 있으나 솔직히 그 사람과 그렇게 막 지금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느낌보다 옆에 누군가는 있는데 누가 봐도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면 좀 혼자인 듯한 느낌이 많이 들게끔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락이 계속 이렇게 주구장창 이어지는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때는 만나지지만 또는 이렇게 헤어졌잖아요. 만나고 잘가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그 뒤는 우리가 또다시 만날 때까지는 사적인 연락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관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연결은 되어 있는 것 같고 분명히 다툰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그래 물론 나도 이게 수긍은 했다만 우리 관계가 참 이래서 이렇다만 좀 허탈해.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물론 내가 지금 연애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결혼을 하신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여질 수 있고 지금 또는 이혼을 생각을 하실 수 있거나 왜냐하면 다툼 카드가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기로에 놓여져 있다.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 또는 이미 마음의 결정은 섰습니다. 이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새로운 누군가 열려 있을까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까요?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떠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신 분들이 다 포함이 될 것 같다. 한마디로 옆에 누군가 있다 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 표면은 별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만약에 별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를 들면 속속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기에도 참 애매하거나 상대가 철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도 못하는 어떠한 상황이 있거나, 또는 진짜 말 그대로 가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런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상황은 이렇지만 일단 여러분들의 2024년 연애운은 어떤가? 연애를 하게 된다면 어떤 연애운이 펼쳐질 건지를 카드가 나오는 대로 리딩을 일단은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카드가 보여지는 대로 리딩을 해봐 드렸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의 펼쳐지는 어떠한 상황들을 그대로 구분 짓지 않고 리딩을 해봐 드릴게요. 상황에 맞게끔 적용시켜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하시게 된다면 2024년 여러분들은 어떤 연애를 하시게 되는지,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까? 조금 연하남에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자분이시다. 그러면 연하남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연하남과 연애가 좀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 솔직히 가정이 있지만 나랑 만나는 사람은 현재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요, 하시는 거와 상관이 없을 수 있고요. 또는 만약에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리딩이 아닐 수 있거나, 현재 상황은 여러분들과 상황이 맞을 수는 있겠지만, 또는 진짜 말 그대로 들어오는 연애가 이런 운이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리딩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들어보시고, 어차피 이거는 미래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운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여러분들의 리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 남편이 연하인지 아닌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그 운이 나왔을 수도 있으니. 이거는 이제 적용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모로 적용을 시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의 동반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2024년도 여러분들은 시작할 수 있는 연애운 자체가 좀 보석 같은 어떠한 인연인데, 남자분이 연하남에 좀 가깝다. 또는 생긴 게 좀 어릴 수 있는데 이거는 나이 자체가 좀 연하다. 그렇게 좀 많이 보여져요. 트윈 플레임 요 카드가 떴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전생에 이런 인연이 있었지만 이 쌍둥이 불꽃이거든요. 이번 생에도 왔어요. 근데 어느 한쪽이 다시 우리가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라. 예를 들면 어느 한쪽이 결혼을 띡 해 있다든지, 또는 어느 한쪽이 일 때문에 너무 바빠. 근데 나는 이 사람을 뭔가 알아봤지만 이 상대는 뭔가 할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생에도 이 사람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트윈 플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는 뭔가는 지금 이번 생에는 뭔가 끌리는 게 있다 한들 뻐그러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과는 다음 생에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시발점은 희한하게 뭔가가 연결이 될 수 있어. 근데 뭔가가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뭔가 임팩트 있게 뭔가 탁 꽂히는 감정이 생길 수는 있어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내가 참 이런 거한테 뭔가 농락당하나? 뭐 이런 감정도 들어오는 와요.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뭐 참 얄궂게 만나졌다 우리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흘러갈 줄 알았던 것이 내가 여기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쉽게 잊혀지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오래 만났던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냥 연락만 조금 주고받았는데 여운이 길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속을 두 분과의 관계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결혼 약속이거나 약혼이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다르게 본다면 우리가 일적인 거거나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우리는 그냥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근데 이게 있잖아요. 자, 잠시만요. 제가 좀 뽑아놓고 소울메이트까지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소울메이트가 다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영혼으로 통하거나 예사롭지 않거나 이런 감정을 다 느낄 수 있지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뜨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영혼적인 단짝인 느낌은 들지만 이렇게 카드가 뜬다는 것은 서로의 정신적인 교류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 이런 것을 목적에 두고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계획하고 약간 인생을 살아가라 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보내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느낌은 뭔가 바람둥이 같고 또는 나한테 머무를 것 같지도 않고 약간 그런 느낌을 좀 풍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힘든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거나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낌을 들게끔 할 수 있거나 또는 이게 결혼을 하신 누군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일 수 있거나 또는 상대가 그렇게 들어올 수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로맨틱한 불꽃이 없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함께 뭔가 열정적인 뭔가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뭔가 선뜻 약속을 할 수 없는 관계가 시작이 될 수 있거나 뭔가 진짜 이거는 좀 편안하게 뭐 예를 들면 함께 어떤 목적이 있는 관계 예를 들면 뭐 일로 만났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뭐 계약 관계 이게 계약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직원과 뭐 알바생 뭐 이런 식으로 만났거나 아니면 뭐 어떤 금전적인 목표 이런 걸로 우연찮게 일이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점차 흐르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어떤 플러팅을 서로가 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렇게 느낄 건 아니라. 근데 이게 이런 카드가 떴잖아요. 이런 카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마음앓이 아닌 마음앓이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라.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게 굳이 2024년부터 알아왔던 인연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뭐 이미 오래전에 좀 알고 있었던 인연이라 하더라도 2024년에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나의 가치관으로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데 왜 내가 뭐 이런 생각까지 자꾸 들거든요. 여기서 이 카드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을까요? 뭔가 영적으로 자꾸만 성장할 수 있는 뭔가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있댔잖아요. 그게 소울메이트거든요. 무조건 막 소울메이트라고 해서 엄마야 소울메이트네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라. 이런 깨달음이 오기 위해서는 나만의 좀 아픔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고 해서 그냥 퐁당 빠지는 관계가 될 수가 없고 어떤 관계가 되거나 어떤 아니면 목적이 있거나 내가 뭐 직업적으로 만났거나 또는 내가 이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내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는 내가 바꿔야 될 게 있거나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있거나 이런다라면 서로의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힘든 게 있다 하더라도 또는 서로가 불편한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들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좀 부딪혀야 할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온다. 노력하고 만들어 가야 될 것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서로가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계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좀 아리하는 식으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라. 처음에는 진짜 계약 관계이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만나지는 관계 있잖아요. 그냥 심장을 잠시 한번 심쿵하게 만든다든지. 제 그냥 바람둥이 아니가 여러분들 혼자서 느낄 수 있는, 그렇게만 느낄 수 있는 관계에서 머무를 수 있는데 진짜 힘들더라도 어떻게 부딪히고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착각을 했나? 자꾸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틀을 깨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만들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마음을 열 수 있는 어떠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인연을 상반기에 만나게 될 수 있는지 하반기에 만나게 될 수 있는지, 또는 이미 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라면은 상반기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지 하반기에 우리 이 관계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받아들이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애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애운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이런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반기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능성이 없다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연락이 닿는다 하더라도 약간 이런 식으로 계약관계나 어떤 비즈니스 뭐 아니면 어떤 집단 속에서 만났다라면은 일적인 느낌, 일적인 교류 이런 식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보여져서 목적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교류가 있다라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날 수 있거나 아니면 약간 자존심이 세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다라고 보여져서 자기의 어떤 집단,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많이 지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상업적인 교류나 그런 일적인 교류 그런 거에 중점을 훨씬 더 두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약간은 나의 어떤 마음을 감추고 만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하반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하반기. 하반기에는 변화 변수가 제법 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풍요, 안정감. 참 이게 풍요. 자, 잠시만요. 이게 각자 일을 말을 하나. 차라리, 왜냐면 변수가 들어온다 했잖아요. 어느 한쪽이 일에 대한 안정감이 있으실까요? 뭔가 금전적인 여유라고 해야 될지 하는 일이 잘 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변화 변수가 하반기에 누군가가 생기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상대방이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 변수, 그러니까 나의 어떤 방향성에 변화들이 생겨요. 그럼으로써 이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차라리 이 사람과는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가 오히려 더 높다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과는 뭔가 상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연락이 안 된다 하더라도 뭔가 진짜 딱 각자의 뭔가로만 딱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또는 연락이 된다. 그럼 진짜 일적인 교류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상업적인 거, 진짜 나의 어떤 금전적인 거, 비즈니스. 근데 하반기 때는 방향성이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뭔가 실질적인 이득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관점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라. 그래서 가능성만 본다면 훨씬 더 하반기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밑장 카드도 열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능성도 그렇고 방향성이 바뀜으로써 우리가 관점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하반기 쪽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 것 같다라면은 그냥 이 사람은 이미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은 크게 없겠지만 나는 전혀 지금 누군지 감이 안 잡힌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어느 루트에서 만나는지를 카드를 조금 뽑아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떤 경로로 만나나? 진짜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아니시다. 이게 만약에 지금 내가 단절된 사람들이라면 이게 단절이거든요. 단절된 사람인데 전화 연락이에요. 전화 연락을 받고 또는 여러분들이 전화를 함으로써 연결이 되실 수 있고요. 근데 전혀 나는 진짜 모른다. 그러면 이게 수술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감으로써 그 병원 안에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환자거나 그 병원에 의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접수받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수술실, 뭐 그 외에 업무, 원무과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의 관계자 또는 환자 보호자 뭐 다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감으로써 만날 수 있는 모든 경로 다 열어둘 수 있고요. 또는 어떻게 되냐면 주말 농장이나 내가 어떤 활동을 하러 감으로써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SNS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어플이나 또는 뭐 인스타나 아니면 뭐 전화 연락을 함으로써 만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런 방향들이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둘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연애운에 2024년 연애운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좀 이분과의 관계는 처음에 솔직히 되게 좀 힘들다라고 보여지거든요. 2024년에 이 사람을 만났다 해서 2024년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되게 이런 감정들의 혼란을 좀 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까지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는 좀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또는 이 사람이겠구나 라는 느낌이 좀 가질 수 있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라면 그거를 내가 좀 노력을 함으로써 바꿀 수 있거나 마음이 열어질 수 있거나 그 사람도 어떻게 좀 확장이 될 수 있거나 이런 것까지는 보여질 수 있는 운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막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막 이 사람과 어떻게 짜자잔 되거나 이런 것까지는 2024년 안에까지는 좀 보여지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까지는 보여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리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어떤 관계에서는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도 솔직히 있다라는 것도 돼요. 이 사람과 단절이 되어 있으면 단절되었던 거와 연락이 다시 닿는다도 될 수 있지만 누군가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하거나 그쪽이 또 정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보여지니까 이건 일단 개인 상담이 아니다 보니 그런 것도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 선택하신 여러분들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연애를 하고 계시는지 연애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애적인 상황이 어떨까? 좀 짝사랑의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분들은 계시는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 느낌은 나 혼자서 이 사람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을 접어야지 하면서도 생각처럼 잘 안 된다. 요런 게 되게 많이 좀 들거든요. 그러네요. 관계의 발전이 굉장히 느리고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좋아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발전이 된다 요런 것이 좀 더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오랫동안 친구 관계에서 뭐 이런 감정이 싹이 텄을 수 있고요. 썸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는데 엄마야 알고 보니까 이거 뭐 나 혼자 더 좋아하는 것 같네 뭐 요런 느낌이 든다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강한 부분들이 보여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 좋아하는 대상자는 좀 있는 것 같지만 이 부분에서 둘이서 마주보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느낌보다 좀 혼자서 감정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크게 보여진다라는 부분이 강하다. 현재는 그런 에너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2024년 연애를 하시게 된다면 어떤 연애를 하시게 되는지, 어떤 연애가 펼쳐지는지 연애 운을 보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은 어떤 연애를 하시게 될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연애를 하시게 되나? 2024년 어떤 연애를 하시게 될까? 커리어와 연관이 좀 있어 보여지는데요. 취업을 못 하셨다. 그렇다 하시더라도 연애를 하게 됨으로써 취업이 되거나 또는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일과 연관된 어떠한 분과 이렇게 사귀게 되거나 연애를 좀 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요즘 부쩍 나는 일이 하기 싫었다. 연애를 함으로써 엔돌핀이 막 생성되잖아요. 일이 즐거운 거라. 또는 하는 일이 더 잘 될 수 있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과 연관된 어떤 거래처나 비슷한 업계나 그런 분들과 좀 연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보여진다. 그렇게 리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연애를 하게 되나? 운명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일과 사랑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해일 수도 있다. 왜냐면 내가 그동안 일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같이 만남으로써 일도 잘 되고 뭔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동안 힘들었던 어떤 사랑도 막 내가 이렇게 짜자작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지? 진짜 이게 운명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시기 질투가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많을 수 있거나 뭐 뒷말을 좀 할 수 있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그렇게도 좀 보여지고요. 새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져서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인연이지 않을까. 그렇게 리딩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만나거나 하고 있는 업계나 거래처,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한다면 직업이 뭐 학교 다니는 거, 공부하고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연관을 좀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 수 있거나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이 좀 인기가 많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기가 많다 그렇다면 뭐 그 주변에 좋아했던 뭐 이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럴 수 있다. 그렇게도 좀 보여지고 어쨌거나 뭐 여러분들과 짝이 되거나 그 사람들과 짝이 되었을 때 뭐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거는 내가 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 둘이 잘 되면 선남선녀의 어떠한 느낌이 있다 보니 좀 이거는 겪어내야 되는 어떠한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좀 운명 같은 어떠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서로가 열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주변에 많은 이성이 있을 수도 있거나 인기가 있을 수 있거나 두 분 다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을 수 있잖아요.
주변에 뭐 굳이 이성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 별로 첫인상 자체는 마음에 서로가 안 들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계가 처음부터 좋게 흘러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또는 일적으로 엮여져 있거나 공적으로 엮여져서 만나는 경우다 보면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관계가 뭐 신뢰감이 형성이 되거나 뭐 또는 아, 참 저 사람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처음부터 이게 이성적으로 느껴진다. 뭐 이게 아무리 인물이 잘났던 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던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내 사람은 아니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뭐 좋게는 안 볼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솔직히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거든요. 또는 조금 뭐 다툴 일이 생길 수 있거나 뭐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은 있어요. 조금 그럴 수는 있으나 그것이 각자 안에 가지고 있는 왜 그런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게 버튼이 딱 눌러지는 뭔가 계기가 발생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딱히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닐 수 있고요. 상대가 여러분들에게 딱히 뭔가 큰 잘못을 아니했을 수도 있는데 뭔가 딸깍 누르다 보니 그게 내 안에서의 어떤 작용이 딱 일어나다 보니 뭐야 저 사람 이렇게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관점이 좀 남다르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의 선입견, 편견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사무적으로 대할 수 있거나 그냥 별로네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거는 나도 모르는 영역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감정들이 생기다 보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었구나. 이걸 알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차츰차츰 서로가 근데 참 짜증은 나는데 저 사람한테 끌리는 게 뭐 때문에 그렇지? 이런 게 생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관심이 좀 가기 시작하거나 이게 긍정적으로 끌리는 어떤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제 플러팅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거부를 하면서도 이 거부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 바람둥이 또 어디서 또 나한테 이렇게 흘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싫지만은 않을 것 같다. 서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내가 이때껏 가지고 왔던 그 관념, 가치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깨지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상대방이든 여러분들이든. 그러면서 이제 웨딩이라는 게 갑자기 떴는데 이건 이제 이런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얘가 혹시 내 짝이지 않을까? 왠지 얘랑 결혼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사건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식의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또는 말을 못하고 있다라면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발생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거나 또는 우리 관계가 발전이 된다면 그게 상반기에 가능한 건지 하반기에 가능한지 언제가 가능한지 그 흐름을 조금 보겠습니다. 시기적인 흐름. 아무래도 새로운 사랑 이런 거니까 상반기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하반기에 만나게 되는지로 볼게요. 자, 먼저 상반기, 하반기.
자, 카드로 봤을 때는 상반기와 하반기 넘어가는 그 시점에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상반기와 하반기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왜 5월 말에서 6월 뭐 이런 사이나 6월 말에서 7월 요런 사이 있잖아요. 그래서 5월이나 6월쯤 6월 5월 말에서 6월 요쯤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5월에서 7월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쯤에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하반기 때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만날 계기는 5월에서 7월 사이, 그때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만들어가는 계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 연애 과정들이라고 보여지고 일단 이분을 만나게 되면 이런 식의 흐름들이 보여지니까 조금 들쑥날쑥하는 부분들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 약간 이런 식으로 힘든 과정, 와 진짜 이렇게 미로에 갇힌 것 같고 뭐야 이 사람, 이런 오해가 조금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지 않나, 그렇게 조금 보여진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이나 7월 그 사이쯤에 이런 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만난다면 어떤 경로로 이분들을 알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일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혹시라도 또 다른 방향으로도 만날 수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이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경로로 만날 수 있을까?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이게 열쇠와 십자가잖아요. 만약에 뭐 종교가 있다. 근데 내가 너무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너무 답답해. 뭐 그냥 흔하게 하나 예를 들면 왜 우리 흔한 말로 뭐 교회 오빠 뭐 이러잖아요. 뭐 이게 십자가라서 교회를 가십시오 이런 건 아니고요. 내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 그냥 답답한 마음에 교회를 우연히 찾았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갔는데 뭐 눈에 띄는 사람을 발견했다라든지 가는 길에 뭐 어떻게 했다라든지 이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종교적인 어떠한 부분에 관련된 뭔가에 방문했을 때 내가 만나게 되거나 또는 내가 답답한 어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렇게 연결해서 보잖아요. 그럼 이건 직업적인 이런 것도 돼요. 그러면 뭐 변호사나 이런 것도 돼.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가 자문을 구한다라든지 또는 상담을 받는다라든지 답답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뭐 도덕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종교적인 어떠한 신앙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자문 뭐 이런 거라든지 시험도 돼요. 시험을 치러 갔어요. 또는 시험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내가 뭐 계속 공부를 하러 가는데 뭐 독서실이나 뭐 아니면 뭐 선생님 이런 것도 돼요. 그런 연관성 있게 생각을 조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이나 뭐 학교 이런 거가 연관이 없을 것 같다면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봐도 될 것 같다. 카드는 일단 그렇게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런 가십이 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조금은 뭔가가 이렇게 흐름이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선택하신 여러분들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연애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연애적인 상황 살펴볼게요. 어떤 연애를 하고 계시나.
장거리 연애 중이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다. 뭐 이게 진짜 연애인지 또는 뭐 이게 뭐 진짜 관계가 이어져 있는지 관계가 더디다 답답하다.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계시고요. 딱히 어떤 관계다라고 정의가 내리는 게 좀 애매하다. 이런 느낌도 되게 많이 보여지거든요. 장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의 장거리도 느껴지지만 진짜 외국과 외국 뭐 이런 느낌도 되게 많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관계가 참 이렇다 하기에는 좀 그래요 라는 느낌이 솔직히 더 많이 보여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뭐 좀 답답한 느낌이 훨씬 더 많고 그러다 보니 각자 할 일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더 클 수 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요. 좀 사귀었는데 이미 끝은 났거든요. 근데 장거리다 보니 뭐 끝난 관계지만 저만 좀 미련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뭐 새롭게 출발은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일단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은 그렇다라고 보여지고 자 그렇다면 2024년 여러분들께서 연애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연애를 하시게 되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4년 여러분들께서 연애를 하시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연애를 하시게 될까? 어떤 연애를 하시게 되나? 2024년 여러분들은 어떤 연애를 하시게 되나? 여러분들이 여자분이시라고 하시면 연하남을 좀 만나실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남자분이라고 하신다면 연상녀를 좀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데요. 되게 좀 스포티한 느낌 그런 게 많이 보여진다. 처음에는 이게 우정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팀 속에서 또는 뭐 단체 속에서 야 우리는 친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처음부터 와 막 갑자기 반했어요 이런 것보다 좀 되게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열린 관계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보면 연락도 보면 막 이렇게 막 만났을 때는 연인처럼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선은 그거 친구래. 그거 좀 짜증나겠네요. 이거 보면 약간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은 일단 좀 보여져요. 가만히 있어봐요. 조금 더 뽑아보겠습니다. 계속 뽑아볼게요. 근데 계속 끌리실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서로에게는 뭐 우리는 친구지 뭐 어쩌고 이런다 하더라도 솔직히 서로한테 끌리는 감정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은 만나면서 예전에 각자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이 잊혀질 수 있겠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남으로써 되게 좀 고마운 그런 감정을 좀 느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계속 끌리네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왜 우리는 친구야 말은 해놓고도 친구 아닌 거라. 감정은 이미. 근데 굉장히 좀 쿨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만날 때는 좀 연인 같아요. 연인 같은데 들어가. 각자 집으로 들어가는데 연락이 똑 끊겨요. 약간 그런 거 있죠. 쿨한 관계 같은 거. 근데 이게 서로가 이 상처가 예를 들어서 있었다 하더라도 이 두 분이 만났을 때는 그런 상처를 드러내놓진 않는데 각자가 치유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애인도 아닌 것이
뭔가 이거 그렇다고 친구도 아닌 것이 만났을 때는 애인 같은데 뭐 참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드는 관계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생활 터치를 별로 안 해. 뭐지? 갑자기 결혼을 하셨나? 잠시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관계에서 결혼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게 어차피 불특정 다수잖아요.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열어라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뭐 이게 당장의 이 관계가 원하는 대로의 관계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을 속이거나 뭐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들 또한 아니고,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다 라고도 보여지고, 어차피 어느 누군가는 일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연애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이런 관계로 지속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만나면 쏙쏙돌이 미주알 고주알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는 다 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감적으로 아 그래 어쩌면 우리는 이게 편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그냥 편한 거라. 그래서 남들은 야, 니 그렇게 어떻게 만나노 미쳤는갑다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허용이 되다 보니 나는 솔직히 이거 괜찮은데? 뭐 이럴 수 있다는 거라.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도 이 관계가 별로 불편하지 않아. 그럼 둘이가 그냥 동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둘이가 좋아.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 근데 둘이가 동의가 되지가 않았어. 그러면 문제가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처럼 시작이 되었지만 이거는 있잖아요. 서로가 한쪽이 관계에 지속할 수 없는 어떠한, 또는 두 분이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기에 그래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가 되었기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나오는가 봐요. 어떤 분들은 일과 나의 금전 이런 것 때문에 연애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어떤 분은 결혼 이런 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다. 약간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예전에 좀 이별도 했고 나름의 아픈 기억이 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런 연애를 좀 2024년도에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네요. 한 장을 더 뽑아볼까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보여지는 거 보니 여러분들은 서로서로가 이게 맞으니까, 왜냐면 장거리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분이 뭐 같은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열린 관계니까 계속 주구장창 연락이 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서로서로가 이 사람을 기다리면서, 또는 상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서로가 기다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만족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기다릴 만한 가치를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보여지는 연애를 하시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분과는 상반기, 하반기로 봤을 때 언제 만나게 되는지, 또는 언제 더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반기. 상반기 좋으시네요. 되게 괜찮겠다라고도 보여지고, 두 분이 뭐 되게 뭐 어떠한 말을 할 수 있거나 약속도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상반기 때 만약에 만나지거나 아니면 나 이 사람 전혀 모르겠다,
뭐 이런다면 만나질 수 있거나 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다시 뭐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된 어떠한 이야기, 우리가 하지 못했던 어떠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수정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율될 수 있거나 조금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굉장히 괜찮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하반기도 좋네요. 그럼 1년 12달을 나름대로 우리가 진짜 이런 관계가 된다면 나쁘지 않게 보낼 수 있겠네요. 그렇네. 하반기에도 굉장히 우리 관계는 즐겁고요. 상반기에 이런 조율이 잘 된다면 하반기에도 굉장히 우리는 즐거운, 만나기만 하면 웃을 일이 많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관계는 무르익을 수 있고 눈만 보면 그러니까 웃음이 넘쳐날 수 있다. 재밌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활 자체가 즐거울 수 있겠다. 즐거운 연애를 한다. 그렇게 리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 이런 사람 주변에 없어요.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어떤 경로로 좀 만날 수 있는지만 보고 리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만나게 될까? 타워와 이게 부캐거든요. 참 이게 좀 막연할 수 있는데요. 그냥 이거를 이럴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약간 공공기관의 어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뭐 어떤 기관을 찾아간다든지 또는 이게 프렌드십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친구한테 부탁을 하면서 그 친구랑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이게 뭐 연하남 또는 연상 뭐 이랬지만 그런 사람과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 달이 건너 한 달이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된다라든지 또는 알고 보니까 내가 미용을 해야 돼. 친구가 미용사야. 또는 건너가 머리를 잘한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뭔가 창의적인 어떠한 일을 잘한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소개로 그런 거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인연이 닿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보여지고요. 또는 어떤 뭐 전문가적인 어떠한 일이나 기질, 뭔가로 인한 자기 어떤 분야, 패션 이런 거 다 보여지거든요. 그런 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와 뭐 어떤 모이는 자리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연관을 지으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경로. 처음에는 뭐 한 달이 건너 한 다리로 알게 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되었는데 뭐 우연찮게 연결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딩을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